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걸어다니면서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딱딱한 것은 그저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병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증상을 방치만 하다 보면 걷는 것조차 불편을 느낄 만큼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종아리 근육 뭉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증상,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법은 무엇인지, 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아리 건강의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종아리 근육 뭉침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뭉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한두 번 뭉치면 괜찮은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검사상의 원인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치료해야 되는지, 과연 한의학으로는 이것이 치료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의학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뚜렷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치료 사례도 아주 재미난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한약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침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약침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사람마다 원인마다 그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뚜렷한 관점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또 한의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치료입니다. 또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종아리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 종아리라는 것은 혈지부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배꼽 이하는 혈지부인데 이 자궁이라는 게 혈의 저장 탱크고 혈지부예요. 그 자궁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자궁이 냉하고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리가 시려지는 또는 종아리가 아파지는,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프는 것과 종아리가 아픈 것과 종아리가 뭉치는 것은 또 다르게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습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비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관점.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종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지부에 해당된다는 것은 바로 혈이라는 피혈자를 쓰죠. 혈이라는 것은 바로 혈병이라는 것은 낮에보다 밤에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요. 종아리가 뭉치는 것도 낮에보다 밤에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종아리가 뭉치는데
낮에 뭉치는 것과 밤에 뭉치는 것이 원인이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낮에 더 많이 뭉치는 것과 밤에 종아리가 더 많이 뭉치는 것은 완전히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또 이러한 혈지부와 관련된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얼굴이 갸름하게 계란 모양으로 생긴 사람들한테 잘 나타납니다. 이런 형을 혈과형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혈과형 체질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털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털이 많은 사람들이 피혈과 연관되기 때문에 종아리에 근육이 뭉치는 경우에 털이 많은 사람들은 혈지부에 문제가 있어서 뭉치는 것입니다. 또 피부가 푸른 사람이 한때 혈지부와 관련돼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습에 해당된다는 것은 자꾸 하체로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체로 붓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체만 굵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습에 해당되는 건데요. 한습에 의해서 종아리가 근육이 뭉치는 거죠. 덩치가 큰 사람, 말하자면 남성들은 덩치가 크고 여성들은 덩치가 작은데 여성 중에 덩치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습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추위를 많이 타요. 다리가 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짧은 치마는 못 입어요. 바지 입고 다니죠. 여성이 바지를 입으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와요. 특히 혈지부와 연관된 병들이 많이 옵니다. 적응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입술이 푸른 사람이 한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살집이 있습니다. 볼이 통통하게 살이 붙은 사람들이 해당되고요. 입술이 얇은 사람보다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한테 많이 비위와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적게 해야 되는데 저녁이 되면 그렇게 맛있어요. 배고픈 걸 못 견뎌요. 저녁 식사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데 혈지부와 관련된 것이냐, 그 다음에 한습과 관련된 것이냐, 비위와 관련된 것이냐를 구분할 때 이런 관점에서 구분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경우 한방치료는 감이 사물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물탕이라는 것은 혀를 돋구는 약이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한 사람, 또 혈지부에 해당되는 사람, 허리 이하는 혈과 관련되는데 혈과 관련되는 것은 낮에보다 밤에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는 사람, 또 털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경우에는 감이사물탕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이오적사는 하체로 한습에 해당되는 거죠. 하체로 자꾸 뚱뚱해져요. 하체로. 하체가 자꾸 보여. 하체가 무거워요. 이런 사람들이 종아리 근육이 뭉친다. 대개 보면 덩치가 작은 사람보다도 덩치가 큰 여성한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여성들은 대개 얼굴에 김이나 잡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제거해도 다시 또 생기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이오적산을 쓰면 종아리 근육의 뭉침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얼굴이 좋아지고 하체로 슬림해지는, 가벼워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뻑뻑하고 항상 무겁고 이런 것들이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굴 화색이 뽀얗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미나 잡티 같은 것도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이 양이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이 종아리 근육이 뭉칠 때 감이 양이탕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뒷목 어깨로 잘 아파집니다.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한축이라고 해서 으슬으슬 추운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더불어 그렇게 안 되면서 감기는 아닌데 감기 기운 같은 게 같이 동반되면서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경우는 감이 양위탕이라는 건 약을 써서 종아리 근육 뭉침을 치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종아리 근육이 뭉칠 때도 한의학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주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됩니다.